우리 자료는 다 받았을 것이고, 책 안 받은 사람은 없지, 그지? 아직은 뭐 학교에서 점검은 이제 이번 주에 받게 될 거잖아, 그지? 소수령 같은 거 사인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쓴 거하고 정답이 다른데 소수령에 이것도 맞는지 확인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가 다 나한테 점검 받고, 알겠지? 어려운 친구들은 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수행평가가 있나? 저번에 한 번 했었나? 아직 안 했었지. 이제 곧 할 거니까 나오면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범위 관련해서는 아직 모르지? 이제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12강까지 끝났고, 이제 13강부터 해서 만약에 똑같은 개수 28개 정도 본다 싶으면 한 19강까지 그렇게 진도가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받은 책에 보면은 우선은, 18강과 19강까지 넣어놨거든? 그래서 13강부터 19강까지 있는데, 19강이, 중문, 장문이야. 한 지문 두 문제짜리 있지? 그래서 요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얘를 빼고서 여기까지, 20강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제 수능특강 책 자체가 주제별 21강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몇 개 빼고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나한테 좀 빨리 얘기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좀 어땠어 이번에? 상현아? 지웠어. 그럼 이제 이번 기말고사는 어떨 거다? 별로 어렵겠지, 그지? 많이 어렵게 날 것 같고, 어휘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서술형도 어렵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빨리, 기본적인 진도나 기본적인 뭐 테스트 문제는 좀 빨리 끝내고, 응용된 문제 많이 풀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뭐 나한테 알려줄 정보나 그런 건 없나? 아직은 없어. 자, 오늘 받은 책에 거기 앞에 똑같이 진도 나가고 중간에 워크북, 그 다음에 뒤에 자습서도 이제 칼라로 넣어놨거든? 뒤에 참고를 해주면 되고, 맨 끝에 단어까지 나와 있다. 이 단어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1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라고 나왔네. 누군가인데 여기서부터 분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누군가를 상상해봐라. Explain why it'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sun will rise tomorrow morning. 연락일다, 그지? 엄청 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못 가야겠네. 우선 여기 이시 나와 있고 의주동 구조인데 이거 이제 가주어, 그리고 to conclude가 진주어, 그리고 대절이 나와서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등장을 하고, because 다음에도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이걸리하면 열정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이지,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reasonable인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게 합리적이야 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결론 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뭐라고?
태양이 내일 아침에 떠오를 거다라고 결론을 짓는데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야. 자, 이유가 중요하거든. 그것이 항상 과거에도 그래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그랬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 짓는 게 합리적이야 라고 사람이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There may have been a time, 어떠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primitive man, 원시인이죠. anticipated the dawn with assurance based on upon the fact. 이것도 기네. 뭐야? 이번 문장도 기니까 구조부터 잡고 가자. 우선 여기까지는 문장 끝났고 타임을 꾸며주고요.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고 밑에 대신 동격 대시 되겠고 그리고 어쩌면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어떤 시간이 있을 수 있대. 원시인이 예측을 하는 거야. 너는 새벽을 예측을 하는 거지. 새벽에 올 거야 라고. 무엇과 함께 assurance, 확신과 함께 새벽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based upon이나 on이나 똑같잖아. 뭔가를 근거로. 이러한 사실 근거로 새벽을 확신한다는 얘기지. 어떤 사실이냐면 그가 봤어. 새벽이 뒤따라오는 걸 봤어. 밤에 어둠을 뒤따라온다. 즉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라는 걸 보았다는 사실이 되겠지. 뭐 하느냐? 그가 기억하느냐.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원시인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즉 과거를 지금 상상해 보자는 얘기야. 원시인이 맨날 밤 다음에 새벽이 오더라 라는 걸 보았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새벽을 예측을 지금 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지. 위랑 같은 내용이라는 건 알겠죠? 자,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원시적인 지식의 상태는 원시인의 지식 상태 만약 그게 존재했었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사이언티픽이다. 우리 과학적인이란 말 앞에 프리란 말이 붙었어. 그럼 프리는 앞선 이전을 의미하니까 과학 이전의 사고다 이런 느낌이야. 단순화시키면 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계속 같은 얘기, 뭔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올 거야. 아니면은 다음날에 해가 뜰 거야. 이런 것들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를 근거로 예측하고 있냐면은 과거에 봤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었기 때문에. 즉, 과거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 몇 개 한번 가보면은 우선 여기 may, have, pp may 다음에 have, pp니까 지금 원시인 얘기하고 있잖아. 과거에 대해서 추측입니다. 어쩌면 뭐뭐였었다. 과거 추측을 하고 있고 시간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n 지금 써주고 있고요.
다음에 fact 다음에 동격 that.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지금 had pp를 써서 지금 원시인 과거니까 이런 데 이제 has를 써서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파트가 되겠고, 과거나 더 과거 시제가 나와요. 그리고 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 지각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돼서 요 follow 자리는 지금 원형이나 ing 둘 다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새벽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어 다음에 쉼표 삽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 분사 자리 아닙니다. 그치? 이런 거 체크해주고.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이런 종류의 reasoning,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게 지금까지 앞에 나왔었던 식의 사고니까 이 주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은 bears no resemblance to science. resemble의 명사고 유사성, similarity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리고 bear가 동사로 사용되면 품다라는 뜻이 있어. 뭔가를 품다, 가지다 정도로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는 과학과는 유사성을 전혀 노니까 품고 있지 않다. 전혀 과학과 닮아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학이 아니다라는. 실제로 the crude induction이라고도 표현하고요. crude는 약간 조잡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약간 그 세련되지 못한. 우리말로 뭐라고 하니? crude. 서툰, 여기서 이렇게 서툰이라는 안 해. 그 다음에 induction은 이게 연역법이었지, 그치? 아이, 또 헷갈렸다. 미안, 균화법. 그냥 추론이라고 해도 돼. 다 같은 개념이 되겠다. 이런 식의 서툰 추론이라는 거, 과거 경험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한 absence of scientific understanding, 과학적 이해의 완전한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2번 끝과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하는 거 과학이 아니다. 그냥 그 얘기만 계속 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글이 어떻게 전개된다? 그럼 도대체 과학은 뭔데? 이건 과학이 아니라면 정말 과학적인 건 뭐냐? 우리의 과학적인 이제는 사고가 나왔다. 이제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무언가를 믿기 위한 과학적 사고고, 어떠한 사실을 태양이 똑같이 내일 떠오를 거다라는 걸 믿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건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완전히 다른 종류다. 지금까지 나온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해를 해. 솔러 시스템, 어떤 태양계의 작동,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 자, in terms of 뭐뭇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거냐면 the law of physics, 물리학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이점이 느껴지지? 앞에까지는 경험을 바탕에 했다면 이제는 태양계의 작동을 이해하는데 이게 해가 뜨는 걸 의미하겠지, 그치? 이걸 뭘 기반으로? 물리학이라는 어떤 법칙의 측면에서 이렇게 태양이 뜨는 걸 이해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과학적 사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물리학 이걸 근거로 태양계의 작동을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과학적이 되는 거. 한 번 더.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특정한 astronomical, 어떤 천문학적인 이런 occurrence, 사건이나 발생, 이런 걸 예측을 하는데 뭐의 수단에 의해서 이러한 법칙들의 수단에 의해서 이해를 한다고 되어 있어. 자, 뭐랑 컨비네이션 결합해서냐면은 지식이고 특정한 initial conditions, 초기의 조건들. 그리고 that prevail, 만연하는. 그래서 만연한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이 되겠지. 기존에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야. 플러스 그리고 이런 법칙들, 아까 나왔었던 물리학 같은 법칙. 결국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 이게 지금 과학적인 사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과학적인 법칙과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데 logical form, 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General statements, 일반적인 진술의 논리적 형태다. 자, 하지만 그것들은, 이 과학적인 법칙들이라는 것은 셀덤이니까 낫의 의미지? 아니다. 이런 그냥 무시하면 되고, simple generalization은 아니다.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의 일반화. 에어컨 살짝 틀었으니까 추면 얘기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 진술이 또 뭐에 해당되는 거니? 우리가 어떤 법칙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법칙, 물리학의 법칙 같은 거. 그래서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뭐 중력의 힘이 있다라든지 이런 법칙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다른 과학적인 조건들이 있겠지. 이런 일반적 진술의 논리적 형태, 이걸 합쳐놓은 것, 그걸 통한 게 과학이고, 뭐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험의 일반화라고 되어 있어. 요거는 뭐랑 똑같은 얘기겠어? 이거겠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일반화시킨다, 예측을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결국 이 글도 뭐 하는 글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 두 개를 비교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가장 큰 특성은 단순히 경험만으로 뭔가 예측하면은 과학적인 게 아니야. 경험의 일반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게 되려면은 이런 법칙과 기본 조건 이 두 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좀 거기 푸시를 좀 할 텐데 우리 1번 문장에 세 번째 줄 있지? It has always has done so in the past. 거기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그 문장 부근에다 별표 쳐놓으면 돼. 그리고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 오른쪽 끝부분 He had seen none follow. 거기도 별표 하나 쳐놓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오른쪽 마지막 This primitive state of knowledge. 여기도 별표. 3번에 두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The crude induction. 거기도 별표.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마지막에 generalization from experience. 거기도 별표. 지금 별표 쳐놓은 부분이 다 뭔지 알겠지? 비과학적인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어떤 뭐 대상을 고르는 문제나 이런 걸로 활용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4번 문장은 한번 묶어볼게. 사 번은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위치, 순서 활용할 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3번까지는 다 비과학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4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학적인 건 뭐냐?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과학적인 건 좀 다른 거야. 법칙이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우선 오른쪽에 밑에 그 단어 한번 봐보면은 그냥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볼 단어가 네 번째에 알리라고 되어 있고, 얘는 우리 그 스케이트보드 하는 것에 그냥 기술의 일종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알리 밑으로 하나 둘 세 칸 내려가면은 nose to the grindstone, 하나의 표현이다. 쉬지 않고서 악착같이. 우리말 버전으로 하자면은 그냥 뭐 코 박고 해라 뭐 이런 느낌? 어딘가에 그냥 해라 이런 느낌이 되겠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마이너 스케일, 이것도 예시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단어다. 어떤 음악에 있어서 우리 뭐 단조 장조 할 때 그 단음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이너 스케일. 이 정도 한번 보고. 자, 우리가 certain age, 특정한 나이가 됐을 때 9살이든 10살이든 11살이든 우리는 모두 한때 거기 다 있었다? 그런 나이대에 있었단 얘기지. 그때요, 우리 대부분은 capable, 뭐뭐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지. 자, 뭐 할 능력이 있었냐면은 일종의 blind devotion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다가 네모나 형광펜 쳐주면 되고, 얘가 주인공 단어가 되겠다. 블라인드는 눈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맹목적인 이런 뜻이 있어.
디보션은 헌신. 뭔가에 대한 전념, 이런 뜻이죠. 디보션, dedication.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냥 막 뭔가에 집중해서 맹목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이유 없이 전념하고 헌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어떠한 이런 전념과 헌신이냐면 필요로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의 obscure한 스킬, 기술이지?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완전히 숙달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애매하다는 얘기는 좀 쉽지 않다. 이 정도 느낌이 되겠다. 이렇게 쉽지 않은 기술을 완전히 숙달하기 위해서. 그럴 때 관계사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결정했어. 센트럴이다. 중심에 있다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중심이 있다고 우리가 결정한 기술.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거 나한테 중요해. 그냥 이런 얘기지.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거는 핵심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중요한 기술이 있었을 거라고. 이것을 숙달하고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능력? 맹목적인 전념. 이러한 때가 우리는 다 있었다. 어렸을 때. 좀 그럴 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빨간색으로 구조 하나만 볼 거는 여기. 우리 관계사 다음에 is central 요 부분만 좀 주의해 주면 되고, 지금 여기가 삽입구야. 여기 위부터 decided까지가 삽입구가 돼서 삽입절. 우리 관계사 다음에 뭐 주어가 생각하기에, 주어가 믿기에 그냥 추임새를 넣을 수가 있었지.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는 셈 치면 돼. 그냥 삽입이니까 뺀 거 치면은 기술은 기술이고 that 어떤 기술?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 is가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없는 상태에서 that is central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어떻게 치게 되냐면 우리가 decide는 결정하다고 뒤에 to를 써버릴 수 있게 되잖아. 연결이 된다면은. 그럼 내용상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decide to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삽입구 빼고서 그냥 that 뒤에 스킬에 맞는 동사 자리구나. 요걸 인지하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돼서. 자, 어쩌면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그것은 즉 이제 기술의 예시입니다. 내가 막 숙달하고 싶었던 기술은 말을 그리는 걸 수도 있었고 기타 솔로를 막 이렇게 따라하는 거, 농구공을 드리블링 하는 거 뒤로 이렇게 잡다한 기술들이 있어. 또 예시야. 그리고 어쩌면 그건 알리, 아까 나왔던 스케이트보드의 기술일 수도 있다. 설명 들어가는 건데 기초적인 스케이트보딩 움직임이다. 일종의 스탠딩 점프, 서서 하는 점프다. 어디에서? 발이 절대로 보드를 닿지 않는 상태로 점프하는 거. 설명이 되는 거. 자, 여기 웨어 자리도 조금 그냥 참고로만, 내용상 중요하진 않지만 구조상은 알아둬야 되니까. 앞에 지금 점프인데 이렇게 뭐 꾸미고 좀 이상해, 그지? 이상한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점프를 꾸미는 관계사로 볼 수 있어. 그럼 해석을 해보면 점프는 점프인데 그 점프에서 발이 절대로 보드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고3 때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이런 구조는 되게 익숙하잖아.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할 때. 그냥 접속사 when에 쓰이면 되게 쉽지. 똑같이 wher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그리고 접속사로 써서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얘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달이 절대로 보드를 미안해. 닿지 않다가 떠나지 않다가 되는 거지. 달이 절대로 보드를 떠나지 않는 곳에서, 않는 상황에서 하는 점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고. 어쨌든 여기는 where 자리다. 그것만 좀 인지. 자, 이렇게 이시들 쫙 들어주고,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아. 어떠한 매뉴얼, 설명서 같은 게 필요 없다는 얘기야. To tell us what to do.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설명서 필요 없어. 그지? 드리블 연습할 때 설명서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just do it. 그냥 그것을 한다. 다시 한번 뭐가 반복되고 있니? 맹목적인 전념인 겁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고 설명서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repeatedly, 반복적으로. head down, 그냥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쳐박고 또 코도 이렇게 그냥 바꿔서 계속해서 just like, 마치 뭐처럼 we've been told. 여기도 수동태로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마치 말을 들은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념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6번까지 해서 이 얘기의 반복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냥 한다. 생각 없이 한다. 자, 7번 문장. A belief, 믿음이고요. in repetition이라고 돼 있다. 아하, 이제 이게 아까 나와 있었던 맹목적인 전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는 거야. 반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반복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 내가 숙달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반복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문화적인 워터 서플라이, 어떤 물의 공급, 상수도인데 그냥 일시야. 즉 여기서 상수도는 지금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사회나 도시의 발전 이런 걸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상수도가 없다가 이제 생긴 거잖아, 그지? 이렇게 뭔가 발전하는 데서도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고. 또 뭐든 어떻게 succeed, 성공해야 될지의 매뉴얼과 핸드북. 그냥 우리 성공서 있지? 자기 개발서 이런 책들. 이런 데서도 등장을 하는 거고, 모든 스포츠와 비즈니스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에서도 등장을 하더라. 이런 반복적인 그냥 맹목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도 발전할 수 있었고, 개인적인 성공도 하는 거고, 스포츠나 사업도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There's a reason. 자, 이유가 있더라. 어떤 이유냐면은, 코치들, 음악 강사들,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들이 뭔가 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 그지? 이런 사람들이
종종 run their students through drills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드릴이라는 단어가 훈련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을 런한다. 원래 이제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그냥 훈련을 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리고 followed, 뒤따라지는 PP. 뭐에 의해서? 더 많은 훈련에 의해서 뒤따라지는 훈련. 훈련 끝나면 또 훈련. 반복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가 이유가 나왔던 거죠. 이것만이 뭔가를 숙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자, 여기는 reason 다음에 관계사이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겠어? Y로 바꿀 수 있고 혹은 뭐 for which 이렇게도 바꿔도 상관은 없겠다. 자, 땡땡. 다시 말하면 perform 100A- scales. 아까 나왔던 이제 뭐 기타 연주하는 게 예시가 나온 거지. 100번의 A 단조를 막 수행을 해. 연습을 해. 혹은 뭐 프리 드로우든 뭐 다양한 연습들을 한다는 얘기죠. 오후에. 그러면 너는 will see progress, 진전, 진보를 보게 될 것이다. 발전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야, 100번만 연습해봐. 너 잘할 수 있어. 그냥 그 얘기지. 그리고 또 해라. another 200. 야, 200번 더 해. 그러면 너는 볼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still은 그냥 강조가 되는 겁니다. 강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진전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자, 다 읽고 나면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한테 지금 뭐 하란 얘기야? 그냥 해라. 그렇지. 반복해서 연습해라. 맹목적인 전념을 통해라. 그래서 이 표현이 나중에는 반복적인 연습이나 훈련 이렇게 표현됐지. 이걸 통해서 기술을 숙달할 수 있고 우리는 진보,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하고 잠깐 쉴 건데 한 명씩 선생님 좀 부르면은 자, 이어서 3번 질문 보도록 하자. 오늘부터 해서 좀 잘 쉬었나? 어? 푹 쉬었어? 왜? 노느라고? 응? 아직까지 좀 힘들지? 나도 아직 컨디션 안 들어왔네. 피곤해 죽겠네. 자, 13강의 3번이다. 여기도 내용이 조금 애매한 파트가 있어서, 부분이 있어서. 자, 디자이너들이 갑자기 등장했고,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풀지 않는다 문제를.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 언제라고? 오늘 직면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현재 문제지. 디자이너들이 그냥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그들은 그럼 또 뭘 하느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쫙 쳐주고 이 부분이 형광펜이 됐던 함축 의미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새 의미를 만든다. 우선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지? 뭐 의미를 만들어낸대.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process,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되는데 이렇게 알려져 있대. 디자인 드라이븐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얘가 주인공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여기거든?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드라이브는 뭔가의 주도적인,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느낌이니까 디자인, 주도, 혁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 과연 이게 뭔지, 이게 지금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요걸 이제 파악하는 게 이 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 혁신적인 가치가 가치 창조라고 돼 있지. 어떤 혁신적인 가치 창조 같은 말일 겁니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은 더 근본적인 insights about people and society,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통찰력은 쉬운 말로 바꾸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지. 사람과 사회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is often enabled, 가능해지는데 뭐에 의해서? advancements in technology, 기술의 진보,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왔어.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사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면, 기술 진보가 더해져서 이렇게 혁신적인 가치 창조 혹은 새 의미 창조, 디자인 주도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됐습니까? 자, 이제 예시가 나온다. 예시를 보고서 이해해줘야 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래. 우리의 핸드폰을 생각해 봐라. 핸드폰이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겠어? 이거겠지. 디자인 주도로 이루어진 혁신의 예시가 되는 거야. 새로운 의미가 창조된 게 핸드폰이야. 뭘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자, 그 과정이 나온다. 전통적인 더치,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에서 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were asked, 질문을 받았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그들이 가지고 싶은지, 장비, 장치를, 어떤 장치냐면은 허락해줘. 그들이 make phone call, 전화할 수 있게 24시간 7일 내내 from wherever they were, 그들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전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갖고 싶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해 줘야 될 게 아직 핸드폰이 나오기 전입니다.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이런 장비가 있어. 언제든 전화할 수 있어. 너 이거 갖고 싶어? 라고 지금 질문을 받은 거야.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싶다, 야. 안 갖고 싶다. 일반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았대. Such a device. 그런 장비가 not offer,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추가된 가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야, 그게 뭔 필요가 있냐?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지. and 다음에 두 번째 대절입니다. 이게 A이고 얘가 B가 되겠지. 두 번째 반응은 그 핸드폰의 사용이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는 이제 super는 뭔가 위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불필요한, 좀 과잉의 이런 느낌이거든. 야, 그거 과한 거야. 뭐, 굳이 그게 필요하겠어? 라는 게 반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 요거, 가치 없을 거야. 그리고 불필요할 거야. 요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거죠. 몇 가지 상황은 이해됐지? 자, 그 프로그램, 방금 나왔었던 이 TV 프로그램은 만들어졌는데 1999년도에 만들어졌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뭐 이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떻다? 20년 후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뭐가 없는, 핸드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핸드폰을 handheld communication devices, 손에 쥐어진 이런 의사소통 장비, 핸드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것이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translating, 그리고 into가 있으니까 A를 B로 바꾸다의 느낌이 되는 거지. A를 B로 바꾸다. 사용자의 인사이트, 통찰력. 쉽게 말하면 사용자의 그냥 이해나 생각이라고 해주면 돼. 그럼 이 글에서 핸드폰 관련해서 사용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불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뭘로 바꾼다? 포지션으로 바꾼다. 원래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그냥 어떤 일, 어떠한 것, 이런 느낌으로 사용됐습니다. 뭐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이다. 잘 봐라, 이런 얘기지. 디자인 주도 혁신은 뭐야?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 만들어냈지. 지금은 필수품이 됐잖아. 그러한 것을 필요하네, 의미가 있네,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는 얘기가 이 의미가 되는 거지. 의미의 생성.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미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필요한 거, 이걸로 바꾸는 거. 이게 지금 디자인 주도 혁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좋아해. 지금 너무 좋아해.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다? 절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원했을 거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한,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여기가 빈칸 자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과거에 불필요했어. 하지만 이것을 현재에는 무엇으로? 필요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 옛날에 전화 자체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전화 통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집에서 전화하던 것을 장소만 바꾼 거잖아. 이제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디자인 혁신이 되는 거야. 완전한 새로운 것의 발명이 아니라 디자인의 혁신. 그건 결국 포인트는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필요하구나, 이런 의미를 창조하는 것. 이게 주제라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알겠죠? 새 의미를 창조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하면은 좋아하겠구나. 당연히 기술의 진보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까? 지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똑같이 지금은 우리가 전혀 필요성을 못 느껴. 하지만 미래에 이렇게 혁신이 이루어지면은 너무 필수품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한번 예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너무 잘 쓰고 있잖아. 그치? 야, 그러면은 핸드폰에 화면이 없는 소통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필요 없어. 지금 충분히 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것을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새롭게 의미를 주는 거. 이게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 괜찮습니까? 이해될 것 같아. 딱 두 가지만 과거에는 필요하고 느끼지 않았어. 하지만 그걸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 자, 마지막 4번 집은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거고, 자, 뭐를 통해서 업앤다운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굴곡 정도가 되겠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reassuring stability of meaningful material objects 까지가 주어. 의미가 있는 어떤 물체라고 되어 있네. 사물. 안정성이고, reassuring도 좀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심시키는 이런 느낌.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안심시켜주는 이런 안정성이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다.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구조라는 걸 볼 수가 있겠다. 그지? 얘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사물이구나. 뭔가 애착 물건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통제가 가능하다. 물건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한다. 이게 포인트. 자, 우리가 engage, 참여하고 관여하는 거죠. 그러한 환경적인 셀프 레귤레이션. 여기도 딱 용어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겠지? 환경적인 자기 규제 혹은 자기 통제. 여기서 환경적이라는 얘기는 external의 의미가 되겠다. 외부적인 거예요. 감정은 어디서 생겨? 내 안에서 생기는 거지. 내부적인 거지. 이런 내부적인 걸 뭘로 통제한다? 물건 같은 거, 환경 같은 거, 외부적인 거잖아. 이게 포인트인 거야.
외부적인 걸 통해서 나 스스로의 내부적인 걸 통제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존을 하게 되는 건데 신호에 의존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 자신의 바깥에서의 신호, 외부적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한다.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퀄리브리엄. 이거는 이제 평형 상태. 그래서 평정심, 이런 느낌이지. 뭔가 내 내부가 이제 평형인 거야. 안정적인 거죠. 감정의 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that facilitates, 그것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우리의 목표를 용이하게 해준다. 라고 돼 있어. 당연히, 이때 대신 앞에 있는 이 평정심을 꾸며줘서 단수동사 썼다. 이런 거 좀 체크해주고, facilitate은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지금 1번 문장을 좀 더 일반적인 진술로 입원해서 재진술을 지금 해주고 있지. 이렇게 의미 있는 3월. 다시 말하면, 환경. 자기, 주제. 환경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외부적 요소. 이런 걸 통해서 감정 혹은 내적 평정심.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리고 3번 문장에서 한 연구에서, 이제 연구가 등장하니까 반복이라는 거 알겠지?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중간 수준의 프로페셔널스, 뭔가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사람은 또 무슨 교수님이래, 무슨 대학교에. 자,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incorporating 하는 것이 include랑 거의 같은 동격이었다. 포함시키는 거, 결합시키는 거. 포함이나 결합. 개인적인 물건들을. 또 사물이 또 나왔어. 어디 안에다가 그들의 워크플레이스, 직장에다가. 즉, 개인적인 물건을 자신의 외부 환경에다가 지금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와주었다? 그들이 감정적인 exhaustion 하면은 이게 막 고갈 혹은 피로 이런 거거든. 완전히 지친 거야. 감정적으로 너무 지쳤어. 릴리브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해소 완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줬다는 얘기야. brought on by a stressful job. 이런 힘든 직업에 의해서 bring on 되어지는. bring on도 그냥 유발하다. 유발된. 야, 뭐야, 이것도 또 한 문장이야? 아이, 더럽게 얘기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직원들에게, 아직 주 안 나왔네? 어떤 직원들이냐면은, 사무실 환경이 어포드하지 않아요.
이때 그냥 제공하다로 가면 됩니다. 많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위에 나왔었던 개인적인 공간이 되는 거잖아. 공간, 어떤 사적 공간, 사생활. 그래서 사무실이 사생활을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직원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 being able to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키워드겠네. 자신의 직업 공간을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개인화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아까 나왔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자신의 직장에다가 어떤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 통합시키는 것.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머그 같은 것든지 개인용품이 되는 겁니다. 개인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 물품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도와주었다. 그들이 carve out their own space. 우선 구조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지금 help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거지. inscribe 이게 B가 되는 거고 and 다음에 create 이게 C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지. 자신의 공간을 카브가 원래 깎아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의역하면은 꾸미는 거죠. 꾸미다 아니면 뭐 만들다 이런 느낌이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inscribe도 새겨 넣다라는 뜻이야. 안으로 스크라이브가 막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한 공간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새겨 넣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누구나 쓰는 자리지만 이건 내 공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게 일종의 생추어리를 만들 수 있게. 얘가 원래 보호구역이거든. 그래서 안식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 아, 편한 장소인 거야. 나만의 장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워크, 직장에서 라고 이런 사람들은 글을 썼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만 다시 이제 표현을 했냐면은 물건, 개인적인 의미 있는 사물 혹은 개인적인 물건이다. 물건을 사무실에서 가지는 거. 이것을 공간의 개인화라고 했어. 자신의 환경을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다 나왔고 어쨌든 내적 평전술 감정 통제 혹은 안식처를 만들어줄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은 쉽지? 여기 후주 쓴 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직원의 사무실 환경 관계가 성립되니까 후주를 썼다. 요거 하나 하고 여기서부터 주어 being 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병렬 관계 이런 것만 좀 봐주면 되겠네. 설마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런 건. 근데 원래 이런 거 있잖아. 막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주어 동사 바꿔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말 할 때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쓴다. 그래서 동사 자리라는 거. 라이팅은 아니다. 동사 자리는 아니다.
자, 그러면 책에 어디를 볼 거냐면은, 39쪽 가보자. 39쪽 가보자. 오늘은 뭐 단어 시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4개 정도 했는데, 거기 39부터 42쪽. 원래는 이게 숙제로 나가겠지, 그지? 그거를 지금 오늘만 좀 먼저 하고 있자. 알겠지? 여기를 차근차근 해보고, 그리고 너는 너는 꼭 그걸 지금 가야 되니? 어? 요거는 기본 문제고, 요거 숙제. 그래서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자습서를 보고서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한번 하고 채점을 해도 되고, 그건 너희들이 한번 하면서 좀 감을 잡아보라는 얘기고, 다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서, 너 아까 내가 책 줬잖아. 너 진짜 자꾸 정신 안 차릴래? 지금 준 책 있잖아. 응? 하고서 어쨌든 우리 진도 나간 만큼 항상 이렇게 요 기본 문제는 유인물로 나갈 거니까 풀어오면 된다. 풀어오고 채점을 당연히 해오고 다음 시간에 오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너희들이 좀 어렵겠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풀이를 해줄 거고 너희들이 질문할 것도 있으면 체크를 해오고 알겠지? 그렇게 갈 거니까 이건 숙제로 해오면 되겠다. 미리 좀 지금 정리를 그럼 한번 할게. 오늘이 며칠이냐? 4월 27일. 저는 숙제는 A책 39부터 42. 그리고 유인물 13강 그리고 채점. 그 단어는 맨 뒤에 있는 거. 1을 토요일 날 보면 되겠지. 토요일 날에 1, 2, 그리고 일요일 날에 3, 4. 이렇게 준비를 하면 돼. 됐습니까?